저거는 이제 기본이 안 된 건데 자유에 아마 지읒도 모른다고 저는 입이나 다물고 있든지.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자,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임성근이 사표 못 내게 내가 말렸다. 그리고 별 4개까지 달아줄 거다. 신은기 변호사님, 지금 통화한 분은 변호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멋쟁 해병이라는 방에 예. 5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이종호라는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공범 하고 지금 통화를 한 분은 그 방 안에 들어있던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 저 녹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게 사실이 아니냐도 지금 뭐 따져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안에 나온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게요. 뭐 VIP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은 해병대 별 4개 된다라는 것을 2023년 8월 달에 이미 저분이 이종호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거는 올해 4월에 이미 보도가 돼서 해병대 별 4개 달아준다. 현재는 별이 3개까지밖에 없는데 별 4개로 달아준다는 얘기를 우리 국민들은 올해 4월에 알았는데 또 이종호 씨는 작년 8월에도 별 4개 될 건데 그 자리는 이제 임성근 자리야 라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스럽고 좀 경악스럽다. 대한민국이 주가 조작 공범에 의해서 이거 노란한 거 아니냐. 정말 국민들이 좀 경악하실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올해 4월에 해병대 사령관 별 4개 달기로 그렇게 발표가 그런 됐네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에요. 이제 서울경제에서 나온 건데 올해 4월 23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단독 기사고요. 윤 정부 임기 내에 해병대 사성장군 나온다. 어허. 대선 공약 이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사실을 8개월 전에 이종호 씨는 8월 달에 그것도 최혜병이 순직한 이후에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놓고 기록 횟수가 막 돌아갈 때잖아요. 그때 벌써부터 별 2개짜리를 별 4개 단 해병대에 사성장군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그 합참 차장급이 삼성이었는데 예. 그걸 사성으로 그렇죠. 올리겠다라고 그건 하는 게 했고. 나온 거니까 그걸 예. 미리 안 거죠, 뭐. 그리고 그건 이제 제가 볼 땐 위인설관인 거죠. 그러니까 임성근을 갖다 받기 위해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사령관 직제를 중장에서 대장으로 그렇죠. 올리는 것을 지금 상정한 얘기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뭐 합참 차장 해가지고 별 4개 달아주고 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기들이 군 인사를 예. 이종호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군 인사뿐만 아니라 별 몇 개짜리 직제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제 계급까지.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니까 군 인사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 인사까지도 이 사람들이 지금 좀 장악하려고 했던 이런 정황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서 군과 경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군사보험법 개정 관련해서도 군에서 수사하다가 경찰로 넘어갔는데 두 기관이 지금 장악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군과 경찰에 지금 인사를 장악했다는 내용이 녹취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 매우 중요한 핵심 증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왜 해병 예비역들의 카톡방, 그 골프 모임, 요것이 이제 뭔가 뭐 조금 얘기하기도 뭐 하고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싶었잖아요. 네. 근데 그 뒷얘기를 왕창 싸질머지고 공수처에 가서 그냥 제보해버립니다. 보세요, 김정 원장님. 지금 우리가 설마 했잖아요. 예. 그렇게 일 열심히 안 하는 윤석열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가? 예. 김건희가 뒤에 있었다. 이게 이제 그냥 생각했던 건데 이종호가 저기를 했다. 그래갖고 임성근을 구명했다. 이종호는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관계다. 더 그림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여기서 양심적으로 좀 고백을 해달라 많은 분들이 아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김종대 의원님하고 3개월 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김종대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뒤에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연관돼 있다. 최혜병 사건은. 왜 근데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아까 김종대 의원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다. 취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나와서 김종대 의원이 말씀을 하시길래 뭐가 있긴 있구나. 구체적으로. 근데 뭐 말씀하신 건 딱 한마디죠. 임성근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종호의 발언. 저는 이 정도면 뭐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충분히 알겠죠. 그다음에 포항에 내려가려고 했어. 라고 하는 건
그래서 임성근을 알고 있는 이종호가 어떤 형태로든지 임성근의 상황을 알고 구명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포착이 되는 거고, 뭐 그 뒤에 문제야 공수처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옛날 기억 안 나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유는 범죄자를 어떻게 만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종호란 사람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게 구명을 할 수 있는 나라? 이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나라인 거죠. 오히려 이런 일들을 근절해서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횡행했고 또 내부의 정보를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 인사, 직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경찰의 이 경무관급 이상이면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인사를 갖다가 일개 사인이 다 알고 있고 이 안다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한테 인사청탁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정농단이거든,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 가지고 최혜병 사건의 실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 내외가 벌이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의 전체 얼개가 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냥 수면 위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보고 싶은데, 진실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진실이 두 개일 방법은 없죠. 진실은 하나인데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군 인사, 경찰 개입 인사 지금 이게 드러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요, 탄핵당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도 경찰 인사를 안봉근이라는 문고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한 지금 징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 사안이 일어난 시점이 2023년도 지금 8월 9일 녹취입니다. 8월 9일 녹취에 대해서 이종호가 내가 다 개입했어 라고 저렇게 자신있게 VIP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종호나 임성근 사단장은 오늘도 입장문을 내면서 다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지금 본인들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둘 사이의 대화, 그냥 사적 개인 간에, 그때 2023년도 8월에는 그냥 사인 간의 통화입니다. 그냥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도 거짓말이다? 그러면요, 그분들은 밥만 먹으면서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해명하는 말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때 당시 정황 녹취록을 사인 간의 은밀한 대화라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요, 이종호의 녹취록으로 이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과 인사 개입을 들여다보면 퍼즐이 딱 맞아 돌아갑니다. 사실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이게 또 녹취도 거짓이고 지금 또 해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거짓말이었으면은 지금 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노키오죠, 피노키오. 코가 길어지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변호사가 공수처에 들고 들어가서 단톡방 대화 이후의 상황들을 싹 다 얘기를 했다라는 그 지점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단톡방 대화를 보면서 결국에 그 골프 모임은 불발이 됐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종호의 일정 때문이었는데, 그럼 그러고 나서 안 만났겠느냐라고 저희가 다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다. 또다시 추진을 한다거나, 그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정도 뭔가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가 됐으니까 이종호의 입에서 임성근이라고 곧바로 나오고, 또 그 임성근이 사표를 낸다 어쩐다 그런 정황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골프 모임을 주선했던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일련의 상황이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친밀감이 어느 정도였다는 게 다 드러나는 내용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버젓이 다 들은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이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에 입법청문회 나와가지고 앉아서 임성근 얼마나 거짓 진술을 해가면서 국민 조롱했습니까? 본인 말도 번복해가면서 그게 이제 조금씩 다 드러나는 거도 영원히 가릴 수 있는 저는 진실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수처의 입장이 이제 정말 주목이 되네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요, 위증죄가 무서워서 선서도 못한 사람이 임성근 아닙니까? 무슨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한때 서로 공범 관계로 주가 조작을 해서 재미를 좀 봤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됐으면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엮여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더웨이님 이런 글 주셨어요. 주가 조작 주포의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가 조작 공범들이 김건희의 코를 끼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입을 열면 김건희는 곧바로 깜빵행위 될 테니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러니 이자가 임성근을 빼주느니 3스타를 만드느니 4스타를 만드느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렇다면 신은기 변호사님 코를 끼고 있다면 너 우리가 하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를 못 끊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똥개가 똥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주가 조작범들이 다스리는 나라, 주가 조작범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이 불안감을 우리가 지금 느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그냥 임성근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별 4개를 지금 직제를 바꿔가지고 별 4개 달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충격적인 거지만은, 임성근이 누굽니까? 최혜병을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라는, 사실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수사 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죠. 근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별 2개짜리를 이종호라는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의 공범이 어떻게 2023년 8월 달에 별 4개로 승진되는, 그 별 4개로 직제를 바꾸는 걸 어떻게 알며 그 자리를 임성근이 가기로 돼 있다라는 식으로 군 인사를 한다?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종석 피의자, 호주 대사 보내주는, 범죄자에게 상을 주는 윤석열식의 이 문법과 완전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안은 너무 끔찍한 일이고, 이거는 사실로 안 밝혀질 수가 없고, 밝혀진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 국민들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핵폭탄급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녹취에 나오는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VIP라고 이종호가 먼저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다가 상대방 변호사가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합니다. VIP가 그런 거 맞습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통상에 우리가 언어를 쓸 때 VIP라는 단어를 대통령으로 지칭해서 쓰잖아요. 근데 그 언어의 의미를 지금 또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 조작범다운 언어 의미 조작이다. 이제 와서 또 조작을 계속하는 그 습관을 못 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짓으로 아무리 주가도 조작하고 언어도 의미를 조작을 해도 다 꼬리 밟혀서 처벌받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는 이 조작범들의 뭐랄까요, 이제 더 이상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거의 갈 때까지 지금 온 거 아니냐. 저는 매우 정말 참담하고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떨어진 국격에 대해서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지금. 임성근 로비설 이모 씨, VIP는 김건희 아닌 해병사령관.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기사를 보도했는데, 차라리 입을 닫고 있지. 이걸 또 살려고 얘기를 해요. 녹음 파일에 나온 VIP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와 만나 임성근 사단장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힘쓸 이유도 없다고 해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러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별 3개 만들어주고 별 4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이 앞뒤가 맞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의 의미를 지금 조작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뭐 임성근한테도 이 새끼라고 전화 녹음해서 하던데요. 그러니까 투스타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면서 임성근이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으면서 별 3개밖에 안 되는 3개짜리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라는 호칭을 쓴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계속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앞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을 지금도 이 결재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정말 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추락하더라도 이 주가 조작범들에게 농락당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전 지금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이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검찰 독재 시대에 아이디 쓰시는 분이 걔도 VIP네 그러셨는데, 이종호가 얘기한 VIP가 진짜 강아지 개새끼는. 근데 전 아까 그 거부권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최혜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법을 거부한다?
이것 자체가 거부권의 내재적 범위를 뛰어넘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추가하면 과거에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그 특검도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럼 이 법이 위원을 더한 악법이라 그러면은 본인도 위원 특검팀에서 위원 검사로 위원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 논리를 갖다가 쓰는 건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논리 구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뭐 김건희 여사 그 사건까지 포함하면 지금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이거야말로 위원을 더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거부권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밥 먹듯이 어기는 대통령은 전 단 하루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의 내지는 이 부정의 상태에 대해서 저는 그 댐이 균열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뚝이 좀 무너지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랑 맞물려서 상당히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 정보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레임덕을 넘어서서 이제 데드덕 증상이 이미 나오고는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제 또 JTBC를 비롯해서 MBC 한겨레에서 이제 단독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게 마치 그 스노우볼 이론처럼 이 눈덩이가 굴러갈 때는 그거를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부부가 뭐 김건희 여사가 워낙 지금 광범위하게 손을 다 뻗쳐놓은 상황입니다만은 이거를 컨트롤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빠져가고 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해결될지까지는 예상은 어렵습니다만은 통제하는 것은 이제 끝이 났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을 계속 밟아가야 그래야 뭔가 나올 건 나오고 그래도 겁먹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사실 다 안 나오진 않을 거고요. 예. 또 누군가는 나와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제 증언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우리가 특검과 탄핵 이 두 가지가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되 그래도 저는 탄핵이라는 목표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선결적으로 특검을 먼저 관철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우리가 탄핵에 의존을 해서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은 이 반발도 상당히 무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동의 목표로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빌드업 차원에서 저는 특검을 반드시 특검도 범위 높이지 말고 윤석열 부부 특검으로 한정을 해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론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특검이 길지 않는 시간에 공소장 정도의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전 그걸 기반으로는 탄핵은 무리 없이 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에 좀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제 대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 우리가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만약에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은 추진할까요? 뭐 아무래도 자체안을 내서 뭐 경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안 자체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원장이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이미 위반이 된, 그러니까 잘못된 특검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선례를 비추어 봐도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해서 성공한 특검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성공한 특검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합의를 이룬다면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지금까지 뭐 드루킹 특검이나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나 내곡동 사저 특검이나 다 야당이 추천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거든요. 그렇죠. 저는 반드시 성공하는 특검 만들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제가 봐도 일단 대한변협은 이미 작정을 하고 검사 탄핵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너무 탄핵을 마구잡이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자체 내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든다고 얘기하고 또 헌법학회도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소위 한동훈이 얘기하고 있는 제3자에 의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댓글 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해찬 씨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최측근이 이거 한동훈 장관에게도 보고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장해찬 씨가 직접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시절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별도의 댓글팀을 두고 이것이 운영이 됐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장관이 정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들을 받게 되면 저는 한동훈 쪽 라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스탠스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댓글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퍼지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좀 서로 얽히고 얽히는 싸움들이 벌어져서 계속 말씀드린다면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 지금 한 60% 정도의 수준인데 특검이든 탄핵 문제이든 전 이게 더 위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내부도 어떤 형태로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선거하면서 내부적으로 싸우다가 불거진 그런 사건이 역사를 바꾸는 큰 문제가 된 것들이 꽤 많잖아요. 저는 이번에 장해찬이 얘기한 댓글팀 발언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발언을 잠깐 들어볼까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왜 이런 댓글팀이 있다는 오해를 할까? 생각해 보니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왜?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예. 역시나 한 후보 측에서 예. 저에게 반발을 하면 잠깐만, 그럼 그 팀은 법무부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사설로 있었다는 밖에 있었죠. 밖에 있었다고? 네, 네. 그것도 근거를 갖고 하신 말씀. 그럼요. 저는 예. 지금이야 뭐 이 소위 말하는 예. 요양 중인 상태입니다만 예. 제가 나름대로 이 우리 당의 스피커로서 여러 요청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사설로 댓글팀을 운영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분명한 팀이 있었고. 어떻게 알아? 신의규 대표님, 만약에 네. 이제 법무부에서 그걸 운영했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고 사설로도 저런 걸 운영하면은 됩니까? 제가 그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예.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이라고 폭로했던 그 사건은 권력기구가 그러니까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 가지고 여론 조작했다. 그 몸통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으로 봤던 거고 당시에 뭐 원세훈 원장부터 다 구속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드루킹 특검이죠.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은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권에서 좀 횡행하는 뭐 사설 그런 댓글 조작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다 여론조작 처벌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공직자의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에서 사설 저런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만약에 법무부 예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국정원의 사례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자기 사비로 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은 드루킹 특검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것은 반드시 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뭐 장해찬 씨가 이제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 마치 무슨 내부 고발하듯이 저렇게 나와서 한 건을 했는데 뭐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절 단서로 해서 반드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이제 위원장에 대해서 댓글팀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예.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 비롯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 위원장을 비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문자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장해찬 씨가 지금 오히려 한동훈이 특검팀 그 댓글팀을 예. 했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해야 되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문자로 했잖아요. 그런데 댓글팀이 없었는지 그렇죠. 비방한 일이 없었는지 예. 김건희 여사도 밝혀야 돼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쪽 저쪽 모두 댓글팀에 대한 진실을 다 밝혀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저것도 특검이 필요해 보여요. 권력자에 필요하죠. 대한 맞아요. 수사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 일괄 종합 특검을 할 때 저 내용도 넣어가지고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댓글팀은 이렇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저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 지금 김건희 문자를 봤을 때 저 안에서 지금 댓글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저 정도면 전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댓글팀을 이용해서 비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댓글팀이 없냐, 비방을 안 했냐, 뭔가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댓글팀이 있는 거죠.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저 문자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실체를 알려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서 수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저는 저런 글까지 저렇게 아무리 둘 간의 텔레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보낼 정도의 상황이고 저게 또 외부로 나간다? 그러니까 참 사회공갈단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장해찬 씨도 라디오에서 본인이 얘기한다? 저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목숨 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아니 별로 그래서 없어요. 제가 국민의힘을 항상 이야기할 때 레밍 정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해정 차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그냥 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면서 그냥 절벽 끝으로 다 내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야 굉장한 불행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행일 수도 있다.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완전 팀킬이에요, 팀킬. 어제 제가 MBC 뉴스를 보는데요. 이런 뉴스를 해요. 그 탄핵 집회에서 노래 부르는 탄핵 가수 백자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왜 지난 연말인가 신년에 윤석열이 참모들하고 함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부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탄핵이 필요한 거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유튜브 동영상에 윤석열 노래 부른 거랑 같이 올렸나 봐요. KTV가 그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작권법 위반이면 변진섭이 고소를 해야지 왜 KTV가 고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조선시대 때에도 왕에 대해서 권력자에 대해서 백성들이 했던 비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제 우리가 풍자와 해악이라고 해가지고 조선 시대에도 그게 허용이 됐던 건데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오래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완전히 시계가 과거로 퇴행을 해가지고 그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건요 대통령이 갖다가 쓸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사인들 간에 서로의 저작권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했을 때 일부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권력에 대한 해악과 풍자에 대해서 법률 조치를 한다? 아니 대통령이 검찰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주권자인 국민을 공격한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전 아까 방통위 말씀하셨으니까 방통위도요. 2명으로는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통위 법도 마찬가지지만 과반수라는 건요. 0.5는 과반수가 아니에요. 0.51이 돼야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일 때는 한 명이 찬성, 한 명이 반대를 하면 1대1 아닙니까? 그렇죠. 50%를 못 넘기 때문에 과반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제적 2명으로는 모든 게 위법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킨 지도자 내쫓을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부르고 패러디를 하고 풍자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작권법 위반을 들먹이면서 법으로 대응하겠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자리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사인 대 사인의 관계에서 법을 충분히 이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면 과반수가 될 수가 없네요. 위법한 상태입니다. 아예 자체가 위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위원회는 다 홀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9명, 5명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게 한 대통령이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헌적인, 그러니까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데요. 예. 대통령은 헌법 78조에 의해서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임이에요. 근데 방통위를 5명 제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아무런 사유 없이 지난 2년 동안 2명으로만 의도적으로 방치한다. 이건 헌법 위반이죠. 그 대통령 직속 기구예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래서 정부조직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법안에도. 그럼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서는 저는 틀림없이 만약에 탄핵으로 간다 그러면 탄핵 사유에 아주 중대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통령한테는 각부 장관, 그러니까 행정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장관 다 필요 없다. 내가 다 잘한다.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장관들을 싹 다 임명 안 하고 대통령이 그냥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헌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여가부 수가 장관 없는 그렇게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나 공석이니까 많이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못 가지시지만은 방통위에 위법한 상태,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저는 위헌 사유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정말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아, 나는 장관 다 필요 없고 총리도 필요 없다, 내가 다 하겠다, 그게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로 가는 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참 이 상식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뭔가 한 사람이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크게 범위를 넓혀보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논란이 생겼습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호 씨가 공익제보자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아, 임성근이 그 말이야, 내가 뭐 사표 내지 마라고 그랬어. 그리고 VIP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 그 VIP 해병대 사령관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상식? 냉거님, 제가 요 상식 오늘 주제다 보니까 이 법률의 상식이라는 게 재밌게 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그거 조금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지금 상식이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식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권이 반상식적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공정과 상식 운운하면서 집권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상식을 때려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보시면요.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들한테도 양심에 따라서 직무 처리하는데 그 양심이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103조에도, 헌법 103조에도 사법부, 법관들도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 돼 있으니까 이게 상식을 말하는 거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헌법 66조, 69조에 성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실이라는 것이 양심, 상식이라는 걸로 상징하는 거고, 66조 2항에는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이 상식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민법에도 1조 1항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조리라고 나옵니다. 조리. 예. 이 조리라는 게 양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헌법에서는 양심, 성실, 뭐 수호 의무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요. 헌법 66조부터 100조까지 그 규정이 다 나오는데요. 매 조항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 단서를 붙여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한테는 지켜서 운영하라고 우리 헌법은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거의 그 비상식과 비합리로 이렇게 일관된다면은 그 자체도 우리 헌법에 규정한 성실, 합리, 책임에는 다 위반되는 것이다. 이건 법에도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리라는 거는 당연한 거. 그거 이치입니다. 아닙니까? 이치. 예. 상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민법 1조 1항에 조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임장군 후에 해병대 VIP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얘기하는 VIP는 김기한 사령관이라고 나는 알고 있고 얘기하는 VIP는 여사님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이종호의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 주가 조작 공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조작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언어를 조작하고 있는 거죠. 이 조리와 이성을 조작하려고 지금 아주 그 잔기술을 부리고 있는 건데 저는 거짓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면 그 다음부터 전 이런 뭐 언어 논쟁으로 가는 거는 매우 좀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보고 이것은 VIP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용어로 전제하고 보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그 사표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인이 사표를 내는 걸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김기한 사령관이 3스타인데 3스타가 2스타의 사표를 수리합니까? 그리고 별 4개 만들어서 임성근이를 장급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별 3개짜리가 별 4개를 임명합니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군 인사뿐만 아니라 경찰 인사까지도 지금 개입해 있다 그러는데 김기한 사령관이 경찰도 인사합니까? 거의 이거는 뭐 또라이 수준의 지금 언어 구사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VIP가 김기한이잖아요. 이거 군 형법상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김기한 사형이에요. 사형죄입니다. 사형 김기한은. 어떻게 김기한을 VIP라고 군대에서 부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종호의 말을 제가 백보 양보해서 다 인정을 하더라도 공익제보자와 사적인 대화를 수백 번 했는데 그때마다 다 허풍이고 과장이었다 거짓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숨만 쉴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의 거짓말 DNA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나와서 하는 말이나 앞으로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말은 숨쉬는 것 빼곤 다 거짓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호의 해명도 거짓인 겁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종호 씨가 이런 말을 해서 이 사회를 교란하고 지금 조작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학력이랑 경력 위조했죠. 그 장모님은 잔고 조작 증명 위조했죠. 노선 조작했죠. 고속도로 노선 조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몰카 나오니까 공장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대한민국 조작 천국으로 만들고 있어요. 전 여기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고 이제는 정말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아시니까 저는 빠르게 수사 들어가서 이런 사람 체포해가지고 저 신병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느 쪽으로 가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도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라는 얘기를 듣게 생겼고, 왜냐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주가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네. 그 내가 하는 말은 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들이 흔히 그래요.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아니 뭐 제가 하는 말은 다 안 믿으면서 왜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조작입니다. 지금 인생이 조작인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아니? 입법청문회 때 김기한 사령관 화상으로 연결했었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는 이제 또 핑계대고 못 나오지는 못할 거고 19일 날 만약에 나오면 당신이 VIP냐고 물어봐야죠. 아 대놓고 물어봐야죠. 김기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최대 어떻게 피해자가 생각하냐고. 김계환이에요. 아니 이거 내란죄라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3스타가 과거에 무슨 하나에도 2스타들이 반란 일으켰잖아요. 이거 군사 반란을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TN 동님이요. 김계환이 캐릭터는 가만히 있다가 덤태기 쓰는 캐릭터는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실을 그러네. 고백해야죠. 더 이상 이용당하기 싫으면은. 천사섭님이 또 이런 의견 주셨어요. 김건희는 대문자 VIP고 김계환은 소문자 VIP인가 보네요. 아, 근데 이런 만약에 이 사람이 100% 사기꾼이라고 하면요, 100% 사기꾼인 사람들이 멋쟁이 해병이라는 방 만들어가지고 군 고위 인사들, 임성근 사단장을 만나기로 하고 거기에 있는 멤버가 사단장하고 아는 관계였다는 건 그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완벽한 사기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의 진실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래가지고 김종대 전 의원이 오늘 한겨레신문에 칼럼도 썼던데 이건 천공보다 더 센 신곡이 나타났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어떻게 사성장군 올리는 거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성장군 올리는 거 다 얘기 나온다고 하고 삼부토건 얘기 나오니까 삼부토건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가지고 주가가 막 몇 배씩 뛰어오르고 그리고 군 인사 나는 거에는 이 사람이 내가 로비했어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격노해가지고 사단장 징계 내린다고 아니 사단장이 결국은 이제 사병 숨지게 했다고 하는 혐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빼라고 그렇게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나서가지고 온 세상이 도와가지고 임성근을 돕는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종호가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시인했죠. 자백했습니다. 저도 거짓말쟁이 조작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풍자 영상 불러도 다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고소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종호라는 사람이 녹취를 통해서 드러난 증거로 명백한 증거로 대통령을 사칭해서 교란하고 다녔다.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고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종호를 바로 고소해야 됩니다. 본인 후배들 검찰에게. 근데 고소 못할걸요? 제가 100% 예언합니다. 이종호 고소 못합니다. 근데 고소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고소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이거를 대통령실에 한번 좀 저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익제보자한테도 뻥치고 본인도 허풍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아니 또 전과도 있잖아요. 조작 전과까지. 이 범죄자가 이러고 다니는데 이거를 방치한다? 야, 그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자 동거정부죠, 동거정부. 어떻게 주가조작범이 인사를 농단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이런 소문들을 내고 다니는데도 아무런 조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조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병대가 썩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해병대 고위관계자 임성근 말고도 여러 사람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성근 말고 고위관계자 여러 명이면 다 스타 아닙니까? 해병대 조직이 뭐 육군처럼 별이 그렇게 많은 조직도 아니잖아요. 그럼 기껏해 별 합쳐봐야 한 10개 될까요? 그런 조직의 고위 관계자를 다 안다고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이 휘젓고 다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멋쟁 해병방이든 아니면 거기 관련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받는 거는 겁이 나서 못 받겠지만은 이종호를 고소하는 거는 하셔야 돼요. 그 고소 안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국민들 앞에 설명이 안 됩니다. 고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를 이종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툭하면 우리가 상식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천공을 살펴보게 되잖아요. 천공이 무슨 말을 또 했을라나 이러면서 찾아보게 되는데 천공과 관계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천공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되면은 뭐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말도 못해요. 첫째. 자, 두 번째는 이 이종호 씨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VIP가 뭐 사령관이었네 뭐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뭐라고 입장을 발표했냐면 이거 근거 없는 다 허위 사실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두지 말고 고소를 하라 이 얘기예요. 민주당에서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소하시라. 그래서 시시비비를 좀 가려보자 제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만 그렇게 세게 할 뿐이지 절대로 고소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지점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종호 씨가 작년 3월 재판에서도 김건희 여사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녹취록이 터지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뭐 통화한 적 한 번도 없다. 결혼 이후에는 뭐 통화도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누가 들어도 다 뻥이라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주가 조작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계좌 관리도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 사람하고 관계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소 고발하는 입장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예. 근데 천국 얘기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TV 토론 때 그때 유승민 후보가 물었잖아요. 예. 천국 아느냐고 모르냐고 예. 우물쭈물하다가 만난 적 있다고 하잖아요. 몇 번 만났다고 부인하고 몇 번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알기는 하지만 멘토 등의 주장은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그 천공이 그렇게 설치고 다니면 예전 같으면은요 민정수석실이 있거나 누구들한테 경고의 메시지가 나가가지고 저 동영상 유튜브 찍으면 못 찍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버젓이 천공원이 계속 유튜브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똑같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아니 좀 우리가 상식으로 얘기하니까 상식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만약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언급이 됐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장 특검하자고 막 엄청나게 달겨들지 않았을까요? 그게 상식이라고 봐요. 지금 똑같이 반대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특검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거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호 씨를 저는 고소 못한다고 100% 확신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주가 조작 공범이기 때문에 예. 이종호에게 김건희가 많은 약점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가 두려워서 고소도 못하고 본인이 수사받는 특검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하네요. 법을 좋아하시는 분이. 참 딱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지치기가 자꾸 되는데요. 이종호가 운영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도 나오고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소개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김건희 회사 계좌가 거기에 이용이 됐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이 소환 조사도 못하는 마당에 나 건드리면 나 확 불어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지. 그 못 건드리는 거 아니까 허풍을 치든 아니면 진짜로 로비를 받아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3분의 1 체크하고라는 표현이 맨 3부 마지막에 체크, 예. 나오거든요. 녹취록엔 3부 토건 표현이 나옵니다. 이 5월의 카톡방하고 9월의 언급 사이에 네. 요 사이에 3부 토건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시면 주가가 엄청 뜬 거죠 그 사이에. 환양연화 이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과라고 하는 것은 동종 전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사기를 치면 그 다음에 계속 비슷한 수법으로 또 사기를 막 치고 그러니까 어떤 범행이 있을 때 항상 수사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를 대상으로 먼저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수법을 썼던 사람들을 찾아보면 연결고리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삼부토건 주가가 팍 튀었을 때 뭔가 있었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번에 동해바다 유전 발표할 때도 엄청나게 주가가 뛴 곳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은 좀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어떤 변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라는 거 우리들은 다 아는데 거기에 주범 공범들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니까 뭐 계속 해먹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게요.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자들이 있고 그걸 이제 실행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돈을 내는 쩐주들 이제 이렇게 메커니즘이 구성이 되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도 뭐 권오수 그리고 지금 나온 이종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사 아니었습니까? 이런 내부자들 그러면서 또 돈을 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뭐 팀플레이 비슷하게 이제 주가 조작이 여럿이 이제 이루어져서 해먹고 빠져나가고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주 저질 범죄인데 지금 보시죠. 뭐 삼부 얘기 나오고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나옵니다. 뭐 석유 같은 것도 석유 공사가 나오죠. 그럼 지금에 있는 내부자 의사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주가 조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부자 선수 쩐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종호라는 사람은 과거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 조작에 대해서 매우 능통하고 이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발빠른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메커니즘이 반복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근데 그거를 검찰이 해야 되거든요. 뭐 금융조사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특검을 하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 일괄 종합 특검에 이 부분은 저는 싹 다 과거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만 넣을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나온 이 범죄의 단서들까지도 저는 싹 다 몰아서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다. 아마 이종호는 그때도 또 한번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한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같은 이제 주가 조작범 중에 한 명한테 검찰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방조가 아니라 주가 조작범이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이사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본인들이 역할을 이제 이것을 공무관계에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데 각각의 역할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계속 그냥 결론만 미루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말을 말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복도에 대기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그리고 그 쇼핑백은 보고할 서류를 담아온 가방이다. 그러면서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인지 혹시 그 가방 사진 없나요? 예. 그거를 한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해명을 해요. 아니 참나 쇼핑백에 보고서 갖고 오는 대통령실 행정관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뭐 저거는 지금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쪽의 해명이 너무나도 좀 얼척이 없는 게요. 아니 제2부속실을 안 만들었고 부속실이 없는데 뭘 보고한다는 건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2명의 행정관, 그럼 그 행정관은 당연히 대통령실 소속이겠죠. 그 사람들이 외부에 외근 나와가지고 김건희한테 가서 보고를 한다? 근무지 이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는 서류도 아니 뭐 책도 싫어해가지고 책도 갖다 버리는 분한테 무슨 보고서를 그렇게 두껍게 신라 면세점 듀티프리 쇼핑백에다가 담아서 보고를 한다는 거는 정말 세계 기네스북에 나올 코미디고요.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는다. 그러면은 최재형 목사가 카메라로 찍고 나가면서 비췄으니까 아마 그 다음번에 들어와서 보고를 했겠죠. 예를 들자면은. 근데 추리닝 입고 보고 받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추리닝 입고 보고를 받냐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뇌물이라는 건요. 뇌물 혐의는 한 번 받아가지고 들키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하고 똑같아요. 음주운전 누가 술 딱 한 번 먹었는데 운전했다가 걸린 사람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음주운전 한 100번 하면은 100번 먹고 운전했을 때 한 번 걸리는 거예요. 전 뇌물에 대해서도 지금 최재형 목사의 몰카가 찍혔다는 것은 너무나도 저건 참 천만다행으로 물증이 나와버린 건데 그 뇌물 한 번 받았다고 한 번 찍히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혐의 조사가 들어가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무슨 보고를 한다? 듀티프리 면세점 쇼핑백에 아마 국민들이 다 배꼽 잡고 웃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김주정 의원님 왜 네. 이런 거를 해명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명을 직접적으로 뭐 관련해서 한 적도 별로 없는데 왜 이 쇼핑백에는 또 이렇게 친절한 해명을 뒤따라서 하는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 쇼핑백이 그 비서실 행정관들이 여사한테 보고하기 위한 그 보고서를 담았던 거라 쳐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해명도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동영상으로 직접 봤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명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몰카 공작이다, 주거 침입이다, 스토킹이다 이 얘기만 했지 친절하게 설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쇼핑백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면세점 쇼핑백이니까 또 다른 명품이나 뭔가를 받았을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한다고 하는 것이 행정관들이 와서 보고하려고 줄 서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 부인한테 보고를 하는데 더군다나 비서실 직원이 그 쇼핑백에다 이렇게 들고 가서 보고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 사진을 예. 전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조모 장모 행정관 저는 성별부터 한번 묻고 싶어요. 성별이 뭐냐. 왜냐하면 저 자세히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약간 중년의 남성 같아요. 이 정장 입은 모습이나 이 모습이 왼쪽은 남성 같고 화면 크게 한번 좀 예, 띄워봐 주세요. 왼쪽에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오른쪽에 있는 저 신라 듀티프리를 들고 있는 분은 여성의 좀 옷차림새 같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왼쪽은 남자 같고요. 정장 차림. 약간 좀 중년의 남성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성 같아 보이는데 저는 그 행정관의 성별도 만약에 둘이 동일 성별이라면은 이것도 해명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관의 성별도 한번 좀 물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입니다. 그게 서로들 말이 안 어떻게 보면 전 초등학생 수준도 저것만 또 못하다. 어제 2차 토론하지 않았어요? 서로 주도권 잡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내용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로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원 의원님, 본인 책임 먼저 말씀하시그래요. 아니, 본인 제 얘기는 얘기 안 하면서 질문이잖아요. 2030에 관한 알고 있었나요? 국민의힘 아니요. 자, 한 의원님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답을 드릴 기회 주셔야죠. 아니, 알고 있었나니까요. 그냥 그렇게 작정하고 우기시거나 하면 안 되고요. 제 답을 우기는 게 주세요. 아니라. 그 요즘에 원희룡 후보 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제 문을 닫기 전에 이제 극단의 콩가루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난장판 수준이죠. 이제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뭐 나온 얘기들 중에 전 아까 그 조금 제가 보완 설명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 요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공천권 때문에. 근데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과거에 총선 개입했다 그래가지고 징역 2년 선고받았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비대위원장을 갈아버리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사안까지 다 드러나오면서 뭐 문자, 댓글, 경선에서 완전히 진흙탕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양쪽이 그동안에는 기회주의와 이익을 놓고 연대해서 왔지만은 이제는 그게 해체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범죄를 고백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요. 다 실정법 위반으로 지금 걸릴 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요. 아마 싹 다 이제 조직적 수사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 KTV 영상을 갖다 썼다고 고소를 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영기 변호사님?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아까 조선시대 이전으로까지 더 퇴행했다. 거의 뭐 고려시대 때도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때만큼은 제가 아는 지식하에서는 왕에 대해서 해악과 풍자로 얼마든지 이 서민들, 국민들이 권력자를 조롱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 뭐 탄핵이 필요한 거주가 조롱도 아니고 실제로 필요해서 그걸 노래를 이용해서 아니 지금 부르고 있고 국민들이 탄핵 청원을 지금 몇 명입니까? 139만 명? 저 여론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아니 좋죠. 국민들 한번 싸워서 한번 이겨보십시오. 이길 수 있나. 지금 그 양문석 의원이 이야기한 게 저작권법 24조의 2입니다. 정확하게 24조의 2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서 공표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사업의 비밀,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한 경우 뭐 저작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뭐 규제해 놓은 것만 빼고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어디에 걸립니까? 안 걸려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은 변진섭 씨 노래 갖다가 패러디해가지고 연설해서 하고 자기는 갖다 쓰고 또 국민들이 정부가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성은커녕 아니 국민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공감하면은 자기들이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을 고소한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조선시대 이전으로 거의 뭐 구석기 시대로 전 돌아가는 셈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KTV가 95년대에 개국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소한 거 처음이랍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다 보여주는 것 없다니까요. 같아요. 윤석열을 위한 거죠. 윤석열을 위한 맞춤. 그게 어떻게 윤석열을 위하는 겁니까? 윤석열을 죽이는 거죠.